여름에도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덥잖아요. 저는 안 나가면 책을 읽을 줄 알았거든요. 일단 너무 더워서 책에 집중이 안 되고요. 무거운 자기계발서나 좀 교훈 있는 책들을 읽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전부 밀리의 서재에 있는 전자책이고요. 진짜 흡입력 너무 좋고 재밌었던 소설책을 딱 5권 가져왔거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 라는 책입니다. 여름에는 약간의 스릴러, 너무 무겁지 않은 스릴러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살인사건인 책들이 무겁고 생각해야 돼서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읽기만 하면 그냥 흐름을 차근하게 다 따라갈 수 있고, 줄거리를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야무시의 아주 으리으리한 고급 아파트예요. 아파트 입구에다가 누가 완전 맛있는 꿀떡을 놔둔 거예요. 여러분 그 갓한 꿀떡이 그 참기름 냄새 알아요? 완전 윤기나게 발려있는 그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그걸 지나친다? 고급 아파트 사람이라도 그 꿀떡을 다 하나씩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이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꿀떡 안에 어떤 미친놈이 청산가리를 넣어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아몬드 향 같은 게 난대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주인공 엄마도 죽게 됩니다. 아파트 집주인이 한정혁이란 사람이 완전 엘리트, 초보자 이런 사람인데 이 주인공은 이 사람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와주는 조력자가 등장을 짠 하는데 이런 테디베어 인고인 안용나경아, 이게 반전이 있어요. 가볍게 읽었는데 에엥? 이런 느낌이라서 좋고, 그러니까 돈과 부조리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녹인단 말이에요. 납골당 바닥 유리에는 늘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눈높이가 맞고 채광이 좋은 자리는 비쌌다.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돈이 다 다른 거 아세요? 원래 탄생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일어나는 건데 이게 사회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 장래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치화 문화가 많이 됐잖아요. 아무리 좋은 봉안당에 납골함을 두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정혁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도 인간임이 드러나는 순간이 나와요. 불평등하게 보이지만 사실 실상 모두 똑같다? 이게 저는 작가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최근에 읽었던 책 중 진짜 제일 좋았고 문장을 74개나 체크해놨어요.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단 한 사람이라는 말이 되게 반복적으로 인용구처럼 나와요. 월화, 일화, 금화, 목화, 목수 이렇게 있어요. 5명. 목화, 목수가 쌍둥이고 이 중간에 있는 금화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나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거야. 근데 그때 쌍둥이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어른을 불러오겠다 이러고 사라진다? 어른을 불러왔는데 금화는 사라지고 목수가 그 나무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갑자기 계속 사람을 단 한 명만 구해야 되는 운명에 맞닥뜨리게 돼요. 좋았던 부분이 히어로물은 걔네가 최강이야. 그냥 앉아도 뭘 안 먹어도 뭘 멀쩡히 으쌰 막 이런 느낌인데 목화는 너무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알바 다 끝나고 자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진짜 지 체력을 쓰면서 하는 일이라서 완전 극한의 체력에 몰리게 돼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부족했다. 부족한 그것을 자기 몸으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때우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좋은 부모에서 태어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입시판에 뛰어들어서 대학은 어느 정도 노력의 부분도 있지만 그걸 뒷받침해주는 거는 부모의 재력이잖아요. 시작점이라는 게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걔네의 시작점까지 가려 해도 시간과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걔네는 그냥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지. 이분법으로 나누면 편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1을 좋아한다 해서 2가 이상한 게 아닌데 요즘은 좀 그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 심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는 속으로는 별별 음흉한 생각을 다 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거고, 이런 신념에선 얘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데서 맞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한 선한 인간도 없고, 이게 나무라는 게 인류랑 되게 가장 오래 살아왔고 땅의 근원 같은 존재잖아요. 영적인 생물이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런 숲과 나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름에 읽을 때 대지의 숲 안에서 읽는 느낌도 나고 이 문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녹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황모가 작가님의 그린레터라는 책인데요. 사실 여름에 읽기 제일 담백한 책 1위는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화려한 문체を어렵게 써서 너가 이걸 찾아내야 돼 이런 책들 정말 싫어요. 놔뒀을 법한 단어랑 어투를 사용해서 울림을 완전히 다르게 주는 책들을 좋아하거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게 잎을 보면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요거를 잎맥이라고 부르는데 요 주인공이 약간 식물 연구자이자 약간 탄압받는 소수민족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할머니의 고향에서 한 노인을 만나요. 바티스티아라는 이 가상의 식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바티스티아 잎에는 키우는 사람의 품성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가 담긴단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연구원이 되고 바티스티아 숲을 다시 가요. 그래서 풀을 보니까 패턴
패턴과 규칙이 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걸 연구하겠다 하면 소수민족에게 들켜 실행 여파. 그래서 가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인맥에 담긴 메시지들이 풀려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리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어투로 나와요. 구어체가 많단 말이에요. 흡입력이 그래서 훨씬 높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고백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분도 들고, 다채로운 사람 내용 속에서 기어이 사랑은 이어질 테다. 때로는 미워하는 일이 섞여들곤 했지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곳에서. 저는 사랑에서는 유치한 게 좋다 생각해요. 그만큼 겉에 싸진 게 없다는 뜻이고 완전 속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운 대상이 생겼을 때 말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립다는 것 자체가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린 레터에는 그런 내 그리움에 대한 말들이 정말 많은 결로 나와요. 되게 다른 책들을 읽을 때는 내 이야기라고 와닿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린 레터를 읽는 내내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특히 제가 그리워하는 것들을 예쁜 방향으로 떠올리게 해줘요. 그래서 이 책을 딱 정의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변함없이 사랑했고 새롭게 사랑했으며 끝끝내 사랑했다. 생물체에서 특이한 심리 작용 중 하나가 사랑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사랑은 정말 여러 감정을 수반하거든요. 그리움과 아픔은 당연히 수반하는데 모성애도 수반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증오도 수반을 해요. 약간 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품을 수 있는 그 폭이 너무 넓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미움을 뱉어내는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한 가지 책이 저에게 이렇게 수만 가지 감정을 불러왔던 유일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약간 소름 끼치는 얘기 하나 가야 되잖아요. 악의 유전학이란 책이고요. 유일하게 제가 밑줄 친 문장이 3개예요, 3개. 완전 쇼폼처럼 소비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책이 진짜 짱이야. 여기 배경은 1920년대 러시아예요. 얘가 소련 시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체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러시아가 진짜 춥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방법이 추위에 잘 견디는 유전자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때부터 막 얼음물에 애들을 담궈. 그럼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 살아남는 애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 애한테는 그 추위를 덜 타는 유전자가 유전이 된다라는 게 근거가 없어요. 근데 대박은 이거를 읽다 보면 뭔가 슬슬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믿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인물도 실존 인물이거든요. 나무 위키를 정독을 하게 된다니까 갑자기. 절망의 상황은 지친 모두를 이기적으로 만들었다. 특히 저는 요즘 세상의 분위기가 많이 옛날에 비해선 절망적으로 변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저희 부모님 세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이런 희망감을 가지고 살았던 세대라면 지금 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암울한 마인드가 깔려있고 그렇게 될수록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자기 몸만 하나 아파도 버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자리 비켜드리기조차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아니 내가 힘든데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긴 시간 믿게 되면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신념이 된다. 디지털화 되면서 그걸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가 됐고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된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 수치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개개인의 삶에서 누군가 가족에서는 그 일이 또 얼마나 큰 수치겠어요. 마지막 살인자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김동식 작가님이 되게 소설계의 쇼폼 작가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회색인간이란 책이 진짜 책 속에서 많이 나왔을 건데 에피소드가 한 20개, 30개가 있어요. 그리고 많지도 않고 한 에피소드가 4-5페이지 만에 나거든요. 제일 기억 남는 단편이 음주운전처럼 행복의 수치가 정해져 있어서 매일 그걸 넘지 않게 살아야 되는 사회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사 적당히 기쁨을 누리고 적당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 행복에 안 걸리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우리 사회랑 똑같은 것 같다. 그렇게 행복 법으로 제정하지도 않았는데 적당히 행복한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앞, 뒤를 바꾼 거지.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적정한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인 거에만 치중했다고? 라는 생각도 들고 소름 이렇게 하면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의 간단한 소설책 소개가 끝났는데요. 뭔가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책이라는 존재가 너무 고귀하게 프레임이 돼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정말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읽고 나면 무조건 느끼고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못 기억하는 책도 진짜 많아요. 쇼폼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전 책
책도 그런 용도라 생각하거든요. 마음에 남겨야 된다 생각해서 압박감을 못 읽는 거라면 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뭔가 본인이 재미있게 소비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감정이 남았다면 전 충분하다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집중해서 읽었는데도 날아가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럴 책인 거고 그냥 하나의 콘텐츠 중인 거니까. 왜냐면 읽는 순간 동안은 집중을 했고 그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던 거니까. 저도 삶이 바빠지면 깊은 생각이 이미 내 삶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책에 줄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럴 땐 또 안 읽는 거고 때가 되면 읽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잘 자신의 정도를 조절해가면서 재미로써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하나도 안 나도 돼요. 그러면 진짜 무더운 여름 다들 조심해서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